이렇듯 많은 것들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막말한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 이야기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모 금융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공인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이게 강제되는 일이라면 선택권에 기반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너무 많다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공인중개사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면 곧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만들겠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해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막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는 이미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이나 의료법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나 의사의 도장을 찍어야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이미 법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할 만한 정보가 없어서 현재는 공인중개사에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온라인상에는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이상으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방문하고 찾아갔던 것이 아마 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강의도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의 고수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찾게 되는 주택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부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연기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찾아갔던 시절이 예전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절차만 할 수 있다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입자 구할 때 온라인에서 구해서 개별 거래로 거의 끝내버리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저는 계약서 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매매 거래를 할 때도 셀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인중개사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셀프 등기를 해봤는데 귀찮은 사람은 오직 그 접수하는 공무원들 물어보는 게 많고 하니까 상당히 귀찮긴 하실 텐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것들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막말한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 이야기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겁니다. 혹시 왓슨이라고 아십니까? AI 의사의 선봉인 컴퓨터입니다. 왓슨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수십 년 동안 오진으로 인해서 잘못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치료약을 처방받고 완치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컴퓨터는 사람보다 오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찾지 못했던 암도 발견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컴퓨터가 더욱더 발전하면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무회계 분야는 컴퓨터가 그 역량이 100% 이상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막혀만 있을 뿐 능력적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세무사나 회계사님의 역할들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의사나 세무사는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물론 의사나 세무사와는 비교하기에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포지션임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보는 온라인에 널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들리기보다는 맘카페를 뒤져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수기로 이렇게 써서 매매를 계약하는 것보다 전자거래로 공인인증서로 하게 되는 것이 사기 예방에도 훨씬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더 이상 공인중개사 그 외에 많은 중개하는 업들이 없어지는 날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윗마을에서 뚝이 터져서 홍수가 났다고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큰 홍수의 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목숨은 위험해집니다. 더 전문성 있는 직업들도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에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만 보고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있기에는 변화는 이미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직업들을 놔두고 공인중개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이유는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더욱이 다른 전문성 있는 분야들은 이미 법적으로 어떤 변화에 큰 회오리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는 이미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나 어떠한 장치들만 마련되게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중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든 빨리 변화의 물줄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중개업을 하는 그 어떠한 포지션, 그것을 빨리 가져가는 것보다는 변화에 민감해서 마케팅적인 요소나 유통 과정의 변화를 먼저 가져오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도 절대 후회할 일은 없다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견해는 많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고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